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SK 직무적성검사 언어력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나 뵙게서 반갑고요. 자, 오늘 이 강좌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이제 SK, 자, 직무적성검사, 언어와 관련된 부분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이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다룰 문제 유형은 이제 언어 논리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논리 파트는 우리 이제 SK 문제들 쭉 보게 되면은, 일단 지문이 하나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지문 속에 빈칸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오고요. 자, 빈칸에 이제 적절한 어떤 어구를 찾는 형태, 그런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제 대표용 하나 보면서 차근차근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대표용을 먼저 하나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뜻이죠.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이 쭉 있고, 자, 지문 중간중간에 이렇게 빈칸이 제시가 됩니다. 빈칸 제시가 되고, 자, 빈칸에 들어갈 거는 뭐, 접속사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단어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문제를 푸는 거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일단 어쨌든 이 문제 유형이 논리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즉, 어휘 문제로 보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어휘로 풀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니까 어휘로 푼다는 얘기는, 아는 사람만 이제 답이 나오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단어의 뜻을, 아는 사람만 답이 나오게 해 그렇게는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택지에서 제시된 단어들 자체는 뭐,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단어를 쓴다는 뜻이고요. 자, 이게 논리 문제라고 한다는 점은, 그죠? 자, 얘를 논리 문제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자, 반드시 뭐가 있어야지? 근거가 있어야죠. 그죠? 근거가 있어야지 정확한 뭐가 나올 수 있다? 바로 정답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단순히 글의 흐름을 통해서, 이게 답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답을 고르시게 되면은, 자칫 실수를 하게 되고요. 오답을 고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논리 문제라고 부른다라는 그 이유를 좀 이해하시고요. 자, 논리기 때문에 무조건 뭐를 찾아야 된다? 정확한 근거. 왜 몇 번이, 왜 3번이 답이 되어야 하는지 그 명확한 근거를 찾아야만 우리가 올바른 정답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요 생각을 항상 염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이제 지문에 단어가 빈칸이 하나가 아니고 보는 것처럼 뭐 4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쵸? 뭐 여러 개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죠? 명확하게 근거를 찾을 수 있는 1개, 2개 정도를 근거로 해서도 답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빈칸을 다 채울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그죠? 자, 근거를 정확하게 찾기 어려울 때는 그냥 패스. 자, 스킵하시고 명확하게 근거가 나오는 1, 2개 정도를 바탕으로 해서 정답을 끌어내는. 자, 이런 어떤 형태 이제 문제 풀이, 이런 게 이제 좀 전략적으로 습관이 들게 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답을 끌어낼 수 있는, 자, 그런 어떤 문제 유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표명 하나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첫 문장은요. 자, 술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술의 중요성. 그리고 빈칸이 있죠. 접속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근데 접속어가 이제 1, 2, 3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러나 똑같고 이 혼자 다르죠? 이 혼자 다릅니다. 자,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런 말을 보니까, 기술이 중요하다고 해도 이런 말을 보니까 앞에 얘기를 뒤집고 있으니까 당연히 4번은 답이 안 되겠죠. 자, 일단 하나 제거하고. 자, 어쨌든 불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는 이와 달리 그 자체가 목적.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야죠.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의 어떤 그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 자체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셋 중에 고르시면 되죠. 합리적이냐, 실리적이냐, 근원적이냐.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는 뜻은요, 바로 그것이 근원적이라는 얘기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요까지 딱 끊고 답이 그냥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단부의 내용을 읽을 이유가 없는 거고요. 자, 나머지 선지를 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런 어떤 그 논리적 흐름에 따라서 명확하게 근거를 잡아가지고 답을 내시는, 자, 이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 자, 해서 이어지는 연습 문제들을 하나씩 쭉 보면서 어떻게 정확하게 근거를 잡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요. 실전에서 그렇게 활용이 좀 가능하도록 연습만 좀 해주시면 되는 뭐 그런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대 고도기술 수준 아래에서도 제주도의 이색적 경관이나 설악산의 빼어난 경관에 대한 마땅한 A, 그 다음에 삼림대기 정화기능에 대한 마땅한 B는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랬고요. 자, 여기까지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하기는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와 흡사한 다른 경치 됐죠? 답이 나왔습니다. 이와 흡사한 다른 경치라는 얘기가 뭐예요? 뭐하고 흡사한 거? 바로 제주도의 이색적 경관. 그죠? 자, 이거랑 똑같은 거. 똑같다기보다는 비슷한 거. 이거 말고 이거 봐도 되는 거. 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그죠? 소비재, 대체재. 뭐라 그럽니까? 당연히 대체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 2는 답 아니고. 근데, 자, A는 대체재인데요. B에도 빈칸이 있어요. 그죠? 자, B도 빈칸이 있는데, 지금 흐름을 보니까 A와 B가 들어갈 단어가 둘 다 똑같죠? 그죠? 여기도 소비재가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할 거.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뒤쪽에 모조품을 권하는 것 흡사하다라는 말이 보입니다. 그죠? 따라서 여기는 제주도에 무엇을 다른 곳에 만들어 두는 바로 모조품. 그대로 다 있죠. 정답 4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답이 딱 끊어지는 건데, 좀 더 확인한다 몇 가지 확인 가능하다 뜻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도 갑니다. 자, 2번도 보시면, 자, 2번도 보겠습니다. 자, 범주들 중 이제 A만이 형성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와 일부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런 건 뭐 따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의 범주는 뭐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빈칸 들어갈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새로운 범주를 배우기는 하지만, 그지? 뭐뭐 하기는 하지만, 그랬어요. 뭐뭐 하기는 하지만. 자, 이런 의식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범주 체계에 대규모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앞에 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자, 그러나 즉 비록 한편 요거 이제 고르면 되는 거예요.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는 답이 아닌 것으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왜 제거를 해야 되냐면, 즉이라는 말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앞과 뒤가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앞에서는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뒤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새로운 범주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같은 말 아니죠, 지금. 자동적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부분과, 자, 새로운 범주를 배운다라는 건 같은 말 아니잖아요. 그래서 즉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2번은 답이 안 되겠죠, 그럼. 자, 1, 3, 4 중에 하나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 요거 아까 봤고요. 어떤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죠? 이런 행위죠. 새로운 거를 배우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새로운 행위를 배워서 의식적으로 뭐를 하는 거예요? 자동적 무의식적 형성인데 이번엔 의식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 말하는 거죠. 그죠? 앞에서는 자동적 의식적 형성, 뒤에서는 새로운 범주를 배워서 의식적으로 형성한 거 말하는 거잖아요. 뭐를요? 바로 범주를. 그럼 답 나왔네요. 자,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개념화, 재범주화, 범주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범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이거 답이 아닙니다. 그죠? 자, 두 개 중에서도 둘 다 범주라는 말이 들어갔긴 하지만, 그죠?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거, 다음에 새로운 범주를 따로 의식적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자, 범주가 한 번 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죠. 자, 좀 더 명확하게 확인사서 하고 싶다? 자, 비록을 넣어보세요. 그죠? 비록! 이렇게 하긴 하지만, 안 바뀐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3번 문제 보도록 하지요. 자, 3번은, 자, 추상관념이란, 자, 여러 사물들이 같은 관념 아래 포함이 될 때, 그 사물들을 뭐 하는, 같은 말이어야겠죠. 자, 그래서 1, 2번 답 아니고요. 자,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상관념은 구체적 사물들을 떠나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포함을 한다 그랬고요. 자,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별도로 있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포함하니까 별도로 있는 거 아니니까 같은 말이죠. 그죠?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럼 같은 말이 연결되려면 오히려가 필요하나요? 따라서 필요하나요? 따라서가 필요하죠. 오히려는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정답 4번. 자, 바로 떨어지네요.